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방송 때도 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 1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때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대부분 다 크게 올리면서 이게 목표 주가가 랠리를 펼칠 때를 조심해야 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이제 HBM3E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AI 반도체에 대한 양산을 SK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성공을 했고, 수율도 안정화를 먼저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엔비디아라는 인공지능 AI 반도체 가속기를 만드는 업체죠. 이거를 먼저 여기 독점으로 그 HBM 반도체를 납품하다 보니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먼저 빠르게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 삼성전자하고도 차이를 보이는 부분인데요. 삼성전자는 기존 그 반도체 업황이 나쁠 때도 D램과 낸드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서 HBM 쪽에서 투자를 이제 좀 그 뭐랄까요, 배분을 해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처럼 HBM 반도체에 몰빵을 한 것과는 좀 그러니까 차이를 좀 보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SK 하이닉스가 먼저 HBM 반도체를 양산을 하고 또 엔비디아라는 인공지능 AI 반도체 선두 업체, 1위 업체죠, 뭐 실질적으로는 그 1위 업체를 고객으로 맞이하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한 실적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HBM3E는 지금 현재 4세대, 이제 5세대로 넘어가는 이 추세에 있고요. 이거는 기존에 인공지능 AI 가속기가 얼마큼 빠르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즉 엔비디아가 그 표준을 얼마큼 빨리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분야에서 SK 하이닉스는 가장 먼저 양산을 하고 가장 먼저 수율을 안정을 찾아서 수익성을 가져가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이 HBM 반도체를 늦게 양산을 하면서 AMD를 협력사로 잡았고,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그 주요 파트너사로 참여하고, 특히나 HBM3E 같은 경우는 거의 독점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3월 달부터 양산을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이제 SK 하이닉스와 이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부분의 실적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D램 반도체 중에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전체 생산 물량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격이나 수익성에서는 굉장히 좀 높은 그런 그 포지션을 차지하겠지만, 아직까지는 D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큰 건 아니죠.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이 고부가치 반도체를 가장 먼저 양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 가장 먼저 독점해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을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HBM3에 대해서 양산 수율을 못 받았는데, 특히나 12단짜리 이 HBM3에 대해서는 올 연말이 돼서야나 그러니까 양산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에 좀 혼란이 되고, 그 외신이 이제 잘못 전달되는 바람에 좀 혼란을 주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삼성전자는 HBM3 시장에서는 좀 뒤처진 존재가 되어버렸죠. 여기다가 지금 현재 3월달 이후로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과점에서 납품하던 이 분야를 이번에 미국 마이크론이 3분기부터 그 HBM3 이 8단짜리 이 HBM3 반도체를 이제 납품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SK 하이닉스의 독점 체제가 이제 하반기 들어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SK 하이닉스는 이제 3분기부터 12단짜리 HBM3 반도체를 내놓겠다고 했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그보다 늦게 4분기나 돼야, 하반기나 돼야 이제 HBM3 12단짜리를 아예 그냥 점프 8단짜리 건너뛰고 12단짜리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양산을 삼성전자가 해야 이쪽 시장도 HBM 가격도 떨어지고 나름대로 뭐 시장이 본격화할 수 있는 거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시기에서는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이크론이 3분기에 뛰어들면 이 독점 체제가 깨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경쟁 체제로 넘어가면 SK 하이닉스의 수익성은 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HBM 반도체에 대한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태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SK하이닉스가 조금 앞서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뒤늦게 이 양산에 뛰어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추격에 SK하이닉스는 자기 시장을 내주게 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삼성전자 12단 HBM3가 언제 양산할지 모른다는 것이 좀 불안 요인을 작용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바로 이제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쟁승왕이 승인을 했다는 설도 있었고 이런 사진도 돌기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 HBM3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그 양산 승인을, 그러니까 엔비디아로부터 양산 승인을 받은 건 아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런 판에서 지금 미국이 그 조 바이든 정부가 이제 11월 달에 끝나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다음 공화당 그 출신으로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 도널드 트럼프는 그 칩스법을 폐지하겠다고 했고, 이에 대해서 SK 최태원 회장은 이 반도체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굳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생산할 필요 없다라고 말해서 투자 철회를 얘기했죠. 그런데 이미 공장을 한참 짓고 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그러니까 미국에게도 손해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SK 그룹으로서도 손해이기 때문에 이 미국 내에 짓기는 지을 것 같습니다. 짓던 건 마저 짓고, 하지만 이후 공장 가동에 있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실제 들어서서 반도체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면 굳이 그 공장을 적자 보면서 돌려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 지금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에 있는 이 공장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이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공장들이 어느 정도 다시 또 이제 정상화돼서 이게 물론 중국의 전자시장이 침체된 것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많이 성장을 하다 보니 굳이 한국에서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아도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반도체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예전 중국 시장에서 누렸던 그 지위,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첨단 반도체를 공급하는 공급 마켓 플레이어스의 그 지위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된 거는 미국이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하지 않고 하는 면 때문에 더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다가 또 낸드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가 1위를 달리고 있고 SK하이닉스가 2위를 달리고 있는 이 시장에서 미국의 그 웨스턴 디지털과 일본의 키옥시아가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SK하이닉스로서는 좀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둘이 합병할 경우에는 낸드 시장에 단연 1위로 올라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부담되는 이 딜에 대해서 SK하이닉스는 그 자신도 이 키옥시아의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딜에 대해서 반대할 권리를 갖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대하고 있죠. 왜냐면 이 미국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가 합병을 하면 그 합병한 회사가 그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랐을 수 있고 낸드 시장에, 그렇게 되면 SK하이닉스는 3위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SK하이닉스는 그 시장 점유율을 더 빼앗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제 반대를 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일본 정부가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에게 SK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는 키옥시아 지분을 매각하도록 종용했다는 말들이 일본 아사히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됐죠. 이게 이제 좀 웃긴 건데,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 편에 선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 정부의 편에 서서 정책을
피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거는 참 간첩이란 말이 절로 나오게 된 거죠. 자, 하여튼 그렇고 지금 SK 하이닉스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이 부채 총계가 47조 원 정도로 굉장히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부채가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채를 어느 정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면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다가 이제 멈춰버린 상태이긴 한데 지금 현재 중금리 이상의 고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지난번 같이 뭐 지난해보다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상승 추세가 하반기에 계속 될 수 있지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그래도 그럴 게 지금 보시면 이제 SK 하이닉스는 분기별 실적 놓고 봤을 때 매출 내용도 꾸준히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손실도 영업이익으로 전환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실적 면에서는 근데 중요한 건 이 실적이 요번 2분기 때가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최대주주인 SK 스퀘어가 이 CEO가 바뀌고 있는 교체 대상, 네. 그렇기 때문에 SK 스퀘어라는 최대주주의 이 불확실성, 이 문제가 또 SK 하이닉스에도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 좋게 나온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너도나도 이 실적들을 올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SK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한 24만 8천 원인가요? 거의 25만 원 가까이 되던데 그런데 이제 이 회사를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도 23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 차익 시장 매물을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이 56%까지 올라갔다가 56%에서 또 순식간에 빠지고 줄어들게 됐죠. 네. 자,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들의 이 차익 시장 매물도 본격화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만 원대에서 24만 원 한번 찍고 24만 원대부터 이제 차익 시장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적정 주가에 바로 코앞에 두고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팔아서 이 주가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견인해 온 게 외국인 투자가라면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도 외국인 투자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전반적으로 보시면 지난해 1년 동안 또 올해 들어와서도 이 외국인 투자들의 견고한 매수세가 SK 하이닉스 주가를 꾸준히 우상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요번 2분기가 끝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본격적으로 차익 시장 매물을 내놓으면서 지금 SK 하이닉스는 급전직하로 빠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으면서 또 이제 이 칩스법을 철회하면 미국에 지은 공장에 대해서 반도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미국 공장은 투자한 돈 자체가 매몰 비용이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근데 그런 리스크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이제 이 실적이 피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흘러내리는 건 올 상반기의 주가 흐름처럼 하반기에 이런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뢰를 투자자들에게 주기 어렵다는 것이죠.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HBM 이 반도체에 대한 이 독점적인 지위도 이 HBM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HBM 시장에 뛰어들고 삼성전자가 12단짜리 HBM 반도체를 양산을 승인을 받으면 이 독과점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1분기 때 경험했던 그런 실적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방향성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SK 하이닉스의 HBM 시장 독과점이 무너지면서 이것에 대한 주가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